아 오늘은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다시 레지던트 하라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조금 복잡한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막 물집이 막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터지기도 하고 근데 어떤 물집은 눌렀을 때 터지지 않고 그냥 빵빵하게 이렇게 있기만 하고 조금 가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질환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너무 심하게 되면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물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하는데 천포창과 물집 유사 천포창이라는 질환이에요. 이름 되게 어렵다 한국말. 영어로는 펜피구스랑 글리스 펜피고이드 그 두 개고 영어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네.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호소를 해서 와요. 내가 온몸에 물집이 좀 생겼다. 저희 어머님 또는 저희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물집이 엄청 잡히고 딱지가 많이 생겨서 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천포창이나 물집 유사 천포창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에 대한 기획을 하자 그럴 때 이거 누가 이거 보겠어? 이거 진짜 보기 드문 질환이고 물론 저는 조회수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근데 천포창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피부과 전문의가 설명하는 천포창에 대해서는 진짜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물집 질환은 사실 피부과 전문의가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환이 왔을 때 초기 매니지를 해주고 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천포창은 이름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 근데 하지만 이게 발생되면 거의 평생을 가기 때문에 피부 질환 중에 정말 귀찮고 성가신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포창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이 얘기는 자기가 자기를 공격을 해서 이러한 물집이 생긴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는 외부 세균이 들어갔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항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항체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가 항체가 어떤 원인 때문인지 생겨서 피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벌려놓게 되죠. 이렇게 되면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게 돼서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천포창인데 기전에 따라서 굉장히 막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다 드리려면 정말 골치가 아프고 동영상 길이가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점과 글소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천포창은 자가 항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항체가 표피 안쪽에 달라붙어서 거기를 공격하는 게 천포창이고 물집 유사 천포창은 표피와 진피 사이에 경계 부분이 있어요. 그 경계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게 물집 유사 천포창. 이러니까 무슨 전문의점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물집 표피 박리증, 에피더멀라이시스 뷰로자라는 또 엄청나게 드문 유전 질환이 있어요. 이러한 그 세 가지 질환을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아형 따라서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천포창은 온몸 점막을 포함한 전신에 물집이 잡혀요. 근데 이러한 물집이 툭 건드리면 쉽게 터져서 딱지가 얕게 이렇게 엄청 지저분하게 이렇게 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몇 군데 없지만 물집이 생겼다가 쉽게 터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집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천포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천포창이 엄청 심하게 나오는 경우는 표피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화상에 준해서 드레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레지던트 때 천포창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러면은 오늘은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웬만하면 피부과 전공의 때는 응급도 없고 뭐 입원 환자도 많이 없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오게 되면 전신 드레싱을 해서 정말 진 빠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드레싱을 열심히 해서 엄청 좋아진 거를 보게 되면 많이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다시 레지던트 하라 그러면 네 여기까지 이러한 천포창은 약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디페니실라민, 캡토프릴, 항생제, 페니실린이나 페노바비탈 이러한 계통의 그 약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 때문에 혹시 생겼다면 그 약을 끊으면 의외로 천포창이 싹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인 감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스테로이드가 발견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물집 질환은 걸리면 그냥 죽는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온몸에 물집이 생겼다 터졌다 생겼다 터졌다 해버리면 우리 표피는 화상이 걸린 피부처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집 질환은 생기면 다 죽는다 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스테로이드 약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천포창에 대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있으면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없는 다른 약으로 계속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이 좋은지 어떠한 약이 맞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면서 처방을 나가게 되죠.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 방법이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물집이 생기면 웬만하면 집에서 따지 마세요. 집에서 따게 되면 2차 감염이라든지 이러한 균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무균적인 상황 하에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건 뭐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냉찜질을 해주시고 다리를 올려서 주무시고, 그리고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이러한 악화 호전이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최대한 그 우리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집 유사 천포창도 천포창과 임상 증상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천포창보다는 훨씬 더 고령 환자들한테 생겨요. 보통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물집 유사 천포창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굉장히 너무 가렵거든요. 물집이 생기는데 뭔가 빵빵하고 눌러도 터지지도 않아요. 이러한 물집이 있으면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집 유사 천포창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도 천포창의 치료와 유사하게 들어가요. 스테로이드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가려움증을 억제시켜주는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천포창보다는 물집 유사 천포창의 경우는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치료를 꾸준하게 받다 보면 의외로 물집 유사 천포창은 쉽게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생겼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이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면역 체계가 예민해져서 자가 항체가 생겨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생겼다라는 거는 옳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민해진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면역 억제제들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항상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약 처방을 해야 되는 오묘하고도 되게 심오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물집 질환을 예방, 관리,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